붉은 자국 같은 경우는 이나 이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흉터 발생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정유진 원장님을 모시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드름과 여드름 자국, 흉터에 관련돼서 여드름에 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드름 보통 환자들은 여드름이 많이 나서 오는 분들도 있고 이 자국이 신경 쓰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흉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자국은 염증이 생긴 후에 혈관 확장에 의해서 붉은 자국이 될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염증 후 색소 침착으로 갈색 자국이 될 수 있습니다. 흉터 같은 경우는 이제 튀어나오는 비대성 흉터도 있고 또 파여져 있는 함몰성 흉터도 있어서 자국과 흉터는 엄연히 다른 병변이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드름 자국과 흉터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아예 그냥 자국 흉터보다는 지금 현재 여드름이 많이 나서 그걸 또 치료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치료 순서를 잡아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여드름이 활발하게 나고 있는 상황이면 여드름을 잡는 게 최우선이고 그래서 이제 새로 생기는 자국이나 흉터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드름이 반면 심하지 않다면 이제 여드름과 자국 또는 여드름과 흉터 이렇게 치료가 들어갈 수 있는데 자국과 흉터의 치료는 동시에 하는 것은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보통은 흉터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멍이나 딱지, 홍반이 생기기 때문에 이후에 자국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환자분들께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있으시다면 그것부터 먼저 치료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자국과 흉터가 아무래도 이제 같이 있다 보면 흉터 치료를 하게 되면 또 그 흉터 치료 자체가 굉장히 자국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흉터 치료를 먼저 하고 나중에 그런 흉터 치료를 한 자국과 함께 또 자국을 같이 또 치료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여드름과 또 자국, 흉터 치료법이 다 다를 텐데요. 그럼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드름 치료 같은 경우는 우선 화농성 여드름이 되기 전에 화이트닝이나 블랙헤드를 다 압출을 해주고 또 이제 모공을 열어줌으로써 각질이나 피지가 배출되게 하는 이제 스케일링이나 필 관리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골드 PPT라고 하는 나노골드 입자를 침투를 시켜서 이제 열 에너지로 피지 샘들을 선택적으로 열 파괴를 시킴으로써 피지 분비를 억제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장기적인 이제 여드름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드름을 치료할 때 병원에서 받는 시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좀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거나 생활 속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여드름 같은 경우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제 호르몬적인 내부적인 원인도 있고 또 피부에 닿는 모든 외부적인 물질들에 의한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피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수면을 규칙적으로 자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제 모공을 덮는 파운데이션 제품 같은 경우는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특별한 날을 진행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모공을 조금 막는 또는 여드름을 유발하는 이제 코메도 제닉한 프로덕트는 조금 피하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화장품을 새로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요새는 인터넷에 성분들이 다 잘 나와 있어서 최대한 이제 넌 코메도 제닉한 프로덕트를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또 이제 저와 같은 여성분들은 이제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제 여드름이 한두 개 올라오는 걸 완전히 막을 수가 없어서요. 그렇게 올라왔을 때 정말 어렵지만 이제 최대한 이제 건드리거나 이제 자르는 거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제 저의 습관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당연히 좋고 또 술도 염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을 이제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다 지키는 거는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술을 먹고 악화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꽤 있죠. 염증이 특별히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음식도 또 중요한데요. 우리 흔히 다이어트에 안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당 부하 지수가 높은 음식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을 좀 급하게 올릴 수 있는 사탕, 초콜릿 등등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여드름 자국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면 없어지기도 하나요? 네, 여드름 자국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옅어지고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자국이 굉장히 진한 경우에 오래 갈 수 있거든요. 붉은 자국이나 갈색 색소 침착 모두 1년 이상,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그 이상도 오랫동안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없애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 아까 전에 자국은 이제 색깔에 따라서 쓰는 레이저가 다르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자국은요, 붉은 자국하고 갈색 자국으로 나뉘어지는데, 대체적으로 붉은 자국이 먼저 생긴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톤이 어두운 분들은 갈색 자국으로 색소 침착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붉은 자국에서 끝나고 또 어떤 분들은 색소 침착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대체로 처음에는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붉은 자국으로 시작이 되고, 그래서 붉은 자국이 주된 문제일 때는 염증이 있었던 자리라서 혈관이 많이 확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붉은색을 띠는 거기 때문에 그 혈관을 없애주는 혈관 레이저, 저희 병원의 경우 시너지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붉은 자국이 지나서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 주로 피부톤이 어둡고 햇빛을 많이 보는 경우에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타겟이 혈관이 아니고 멜라닌 색소이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를 없앨 수 있는 토닝 레이저, 피코 레이저라든지 레블라이트라든지 이러한 레이저 토닝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드름 자국과 흉터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여드름 자국과 흉터를 병원 시술 없이 집에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붉은 자국 같은 경우는 노스카나겔이나 베노플루스겔을 이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흉터 발생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흉터보다는 이제 항응고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염증 반응에 의한 붉은 자국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에 생기는 갈색 자국에 대해서는 멜라논 크림이나 이제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미백 제품을 이제 이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약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치료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드름 자국과 흉터를 살짝 예방하는 효과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흉터, 주로 이렇게 패인 흉터들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패인 흉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복합해서 치료를 합니다. 패인 흉터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피코플러스 같은 레이저를 이용하기도 하고 살이 차오르게 하는 재생주사를 이용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서브시전이라든지 도트필, 흉터 모양에 따라서 각각의 치료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던 흉터 치료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여드름에 의한 함몰 흉터, 즉 이렇게 패여있는 흉터도 좀 저절로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네. 네, 염증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던 공간에 이제 염증이 줄어들게 되면 아래에 있는 공간이 조금 함몰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회복은 되지만 다 차오르지 않는다면 이제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여드름 치료로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 보면 여드름 물론 치료하지만 지속적으로 여드름이 나기 때문에 흉터가 새로 발생하고 또 자국이 새로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염증이 있던 경우에 살짝 꺼집니다. 꺼지면 스스로 차오르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재생주사 같은 걸로 약간 도움을 줘도 잘 차오르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근데 그게 다 차오르지 못하고 어느 정도 남게 되면 이제 흉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혹시 이제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지나요? 네, 흉터 치료를 하면 얼마나 좋아질지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여드름 흉터 치료의 목적은 결국 패여 있거나 돌출되어 있는 흉터를 높이를 올리거나 줄여서 이제 평평하게 맞추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를 100%라고 봤을 때 그래도 치료를 꾸준히 하면 거의 70에서 90%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100%라고 말하기 힘든 건 거의 높이가 비슷하게 맞춰지더라도 어느 정도 미세한 굴곡은 어쩔 수 없고, 또 중요한 게 피부의 높이는 평평하게 맞추더라도 피부의 결이나 색깔까지 정상 피부와 똑같이 보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를 주긴 어렵고 한 70에서 90%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여드름 흉터 치료 방법은 보통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시술을 조합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그럼 한 가지 시술로 좋아지기 힘들고 그렇게 여드름 치료를 복합적으로 여러 시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한 가지로만 다 되면 너무 좋지만 이제 흉터의 모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각자 다르고 또 깊이도 파여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치료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모양에 따라서 각자 다른 치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둥근 모양의 롤링 스카도 있고 또 네모난 모양의 박스 스카도 있고 뭔가 송곳으로 찌른 듯한 모양의 이제 아이스픽 스카도 있어서 모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장님, 예전에는 흉터를 좀 한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한 가지 레이저라든지 이런 걸로 치료를 많이 했었는데 그 뒤에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하면서 흉터 모양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지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드름 자국, 여드름 흉터 치료까지 정은실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을까요? 네네네. 어색해요. 어떡해.